핵심 6번째입니다. 변압기의 전압변동률. 이 변압기의 전압변동률 부분은 핵심 7번의 백분율 전압 강화와 관련성이 매우 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과 뒷부분 반드시 같이 한번 학습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전압변동률의 정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말로 표현해 보면 2차 전격 전압분의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으로 비로소 백분율로 나타낸 게 전압 변동률이죠. 변압기는요, 부하를 2차에 연결합니다. 1차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2차에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표현할 때 2차로 표현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율 하면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무부하 전압을 계산해서 대입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다가? 전압 변동률의 식에다가. 여기에 2차 전격분의 2차 무부하 마이너스 2차 전격이니까 여기 2차 무부하를 구해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차 무부하 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2차 전격 전압에다가 무엇을 더해 준 거예요? 얘는 전압 강화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야 무부하 전압이 나오니까요. 그럼 전압 강화를 어떻게 더해줘야 되느냐 보니까 뭔가 복잡하고요. 또 뭔가 계산하려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조금 키워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원래 2차 무부하 전압을 구하려면요,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를 구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고요. 다음 이렇게 구해서요,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럼 얘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연장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밑변의 제곱, 요 높이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면 얘가 됩니다. 두 개 다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가보자. 여기를 근사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요 길이까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0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와 요 길이는 근사적으로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 부분에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요, 여기는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얘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니까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와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개념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와 다음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요 길이가 된다. 그래서 V2에다가 이걸 더해주고 이걸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니까 R2, I2잖아요. R2, I2. 이거에 대한 무슨 성분? 밑변 성분. 여기는 X2, I2가 되잖아요. 여기가 뭐가 되죠? 높이 성분이죠. X2, I2에 대한 높이 성분.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막곡지각으로 같고, 요 각이 세타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요 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거는 동의각으로 같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2차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에다가 요게 I2 R2 코사인 세타 I2 R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I2 X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I2로 묶어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I2로 빼내면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가 되죠. 얘가 2차 무부하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 매우 작기 때문에 0으로 둔다는 그 이야기가 요걸 무시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근사적으로 이러한 값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다 대입하느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V2에 더하기에 요게 I2에 R2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I2에 X2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게 되고 남는 게 얘가 남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여기 보면 V2분의 I2 R2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내네요. 다음 V2분의 I2 X2 사인 세타예요. 곱하기 100대 2죠. 이런 형태로 나타내네요. 자, 요게 뭐예요? 요게 퍼센트 저항 강화예요. 요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예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배웠죠? 퍼센트 Z 배웠어요. 퍼센트 Z는 어떻게 됐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식은 10V제곱분의 PZ였고요. 얘를 좀 정리하기 전의 식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전격 전압에 전격 전류에 대한 임피던스의 강화 B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 아니었어요? 변압기가 되면 2차니까 2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임피던스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임피던스였거든요. 요가 임피던스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저항 강화는 저항이 되는 거고 리액턴스 강화는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분율 전압 강화와 관련성이 매우 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백분율 퍼센트 전압 강화. 퍼센트 전압 강화는 여기 있는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퍼센트 저항 강화를 뭐로 두냐면 P로 두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Q로 둡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돼요. 전압 변동률의 근사값은 P 코사인 세타 더하기 Q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을 때는 얘는 일반적인 유도부하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얘는 용량부하가 됩니다. 진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벡터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와 전압 변동률은 관련성이 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요 식. 그리고 P와 Q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가 돼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요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때가 있어요.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그때, 그리고 그때 역률 이걸 구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퍼센트 저항 강화, 여기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예요.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전압 변동률은 P에다가 코사인의 세타에 플러스 Q에다가 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걸 조금 변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렇게 변형을 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에 루트에다가 P의 제곱에 Q의 제곱을 하면 이걸 말하는 거죠. 얘가 퍼센트 Z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음에 여기다가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P의 제곱에 Q의 제곱,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다음 여기 Q가 되고요. 루트에다가 P제곱에 Q제곱, 이렇게 사인 세타,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약분돼서 결국 이식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요 부분, 요걸 세타라고 두면 좀 곤란하고 요걸 이렇게 한번 파이라고 두어 볼게요. 여기를 파이로 두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파이,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Q의 이 값이 사인의 파이,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정리해 보는 거죠. 얘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얘를 정리해서 얘가 1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요거는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기억할 겁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그거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얘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얘를 1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로 만들어보자. 여기가 1이 된다. 그럼 이제 가법 정리에 의해 가지고 파이하고 세타 값이 같아지면,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지면, 파이하고 세타가 같아지면 그때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1이 되어지면 얘만 남아요. 얘만.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대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퍼센트 Z가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 그러면 이런 최대 전압 변동률이 퍼센트 Z가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때 역률이라는 것은 얘가 세타하고 파이하고 같아져야 1이 되거든요. 요 조건에서 세타와 파이가 같아지면 이때 여기가 1이 되니까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되는데, 여기가 세타가 되면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그때 역률은 이렇게 보면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퍼센트 저항이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역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하고 똑같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같다. 그리고 그때 역률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대 전압 변동률.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 역률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률이 1이라면, 역률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거는 이제 그 저항부하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역률이 1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고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없어질 거고 이것만 남게 되겠죠. 이것만 남게 되겠죠. 역률이 1일 때 그때에 뭐가 된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전압 변동률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제 봅니다. 계산 문제죠.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1분 안에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가능해요. 유도할 생각 말고 공식을 잘 기억하세요.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졌어요.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역률을 구하래요. 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될 때는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될 겁니다. 얘가 전압 변동률의 최대 값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 Z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 역률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식을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구할 수가 있겠죠. 2.7이 나올지, 뭐 7.24가 나올지, 1.8이 나올지,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요 퍼센트 Z부터 계산해야 되잖아요. 1.8 제곱, 2.0 제곱이죠. 그러면 1.8은 절대 답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1.8에 제곱을 했으니까, 그리고 루트 씌워주니까, 그리고 2.0 제곱해서 더해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대략 보니까 2.7 정도 나오네요. 이 값이 2.7 정도 나오지, 뭐 요거 두 개 더해서 제곱했는데 막 7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6.7이라면 뭔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67%라고 했어요. 67%.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 3.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만 보니까는 얘와 얘가 지금 답이 아니잖아요. 얘가 답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퍼센트를 보면 한번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요게 2.7이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1.8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요 B가 1.8%나 이게 3.8%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게 나올 리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분의 2만 해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일일이 눌러보지 않아도 답이 3번이 되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퍼센트 Z를 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비율이 된다는 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금방 3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하는 연습을 키워야 돼요. 이걸 일일이 계산하면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연습, 이걸 좀 잘 키워서 이 기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변압기의 변압비는 무부하에서 14.4대 1입니다. 전격부하에서 15대 1입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봅니다. 전압 변동률 기본식 기억하죠? 자,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전압 변동률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얘는 2차 전격 전압분의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이 되죠. 여기가 2차 전격 전압이고 2차 무부하 전압입니다. 2차 전격 전압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퍼센트가 되는 게 전압 변동률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압비가 주어졌어요. 무부하에서 전압비다.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얘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죠.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무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14.4대 1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전격 부하에 대한 전압비가 주어지죠. 2차 전격 전압의 V1이 되는데 얘는 얼마였어요? 15대 1입니다. 15대 1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기서 V2와 V0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의 곱이 같겠죠. 그러니까 V1은 14.4 V2 제로, 따라서 V2 제로는 14.4분의 V1이 되겠죠. 동일하게 V2n은 15분의 V1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전격이 얼마라고요? V1을 15로. 그 다음 무부하는 14.4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V1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V1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4.1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요. 이게 정석인 풀입니다. 이렇게 풀면 1분 더 걸립니다.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요. 자, 우리는 이런 걸 기본 개념으로 풉니다. 개념으로 풀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보면 돼요. 무부하 전압이 항상 큽니다. 그리고 전부하 전압은 작잖아요. 그러면 큰 수가 얼마죠? 작은 수가 14.4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세요. 15, 14.4, 14.4 이렇게 바로 대입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그냥 푸세요. 그래야 1분 안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상 변압기가 있어요. 무부하 전압이 주어지고요. 전부하 전압이 주어졌죠. 전부하 전압이 작아요. 전압 변동률 물어봤죠. 똑같은 개념으로 풀면 돼요. 전압 변동률은요. 작은 것 230, 큰 것 240, 작은 것 2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4.35 나오나요? 4.35%.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답이 나오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하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 3%입니다. 그리고 뒤진역률, 지역률입니다. 뒤진역률 80% 경우에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죠. 자, 이 전압 변동률 어렵지 않아요.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뒤진역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2% 역률 0.8 더하기 그 다음 3%죠. 그리고 무효율은 얼마예요? 0.6이 되죠. 사인이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되죠. 3에 곱하기 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 3.4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에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3대 4대 5죠. 6대 8대 10이죠.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난다면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0.6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직각삼각형의 B가 3대 4대 5고 6대 8대 10이니까 6대 8대 10이에요. 그러니까 80%면 6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수들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벌써 늦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압 변동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4.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봅니다. 어떤 변압기에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1.5%,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3%입니다. 부하역률 80%의 경우에 앞섰습니다. 이 경우에 전압 변동률. 앞선 역률의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 사인 세타에 대한 개념으로 풀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1.5가 되겠죠. 역률이 0.8입니다. 마이너스 리액턴스는 3이 되네요. 무효율은 0.6이 되죠.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면 마이너스 0.6이 나와요. 이때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